쟁하고 애들 날 올 거야. 자, 주진우 의원 빼시고 지금 저희가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건 최소한 나는 이제 한동훈을 제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거는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아, 오. 정말요? 제가 네.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주진우 의원이 저희 방송하는 중에 당대표 출마를 한다라고 발표가 됐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 판에서 주진우 의원이 최소한 한동훈은 제낄 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선언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전혀 네. 아닙니다. 제 성격을 잘 몰라서 당연히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네. 저는 그냥 솔직히 제가 뭐 이렇게 나대는 성격처럼 안 보이잖아요. 근데 네. 제가 저는 제 PR을 딱 하나만 하자면은 네. 보수를 저버린 적 없어요. 그러니까 분리할 때 항상 제가 나섰거든요. 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때 사실 제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어요. 네. 근데 탄핵을 당할 위기에 되니까 그때 특검팀이 꾸려져 가지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도 압수수색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제가 그때 5시간인가 연풍문에 대치해서 온갖 특검팀에서 막 압박하고 협박하고 너 그렇게 하면 계속 공무원 생활 못 한다라고 해도 제가 끝까지 버텨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아냈고요.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는 제가 검찰로 복귀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봐주면 저 출세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눈치 안 보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총장에서 나오셨을 때 다 민주당이 뭔가 막 공격해서 감옥 보낼 거라고는 얘기했을 때 네. 그때 대통령 될지 아무도 모를 때 저는 1년 전에 변호사 그만두고 정권 교체하려고 윤석열 대통령 옆에 섰었고요. 네. 그리고 뭔가 그 총선 과정에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일관된 제 입장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윤한 갈등이다 해서 처음에 했을 때도 저는 한동훈 대표 같은 미래 자원이 당에 계속 건강하게 남아 있어야 윤석열 정부가 탄탄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때 제가 윤석열 대통령 딱 옆에 있었으면 저 장관 시켰을 거예요. 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왼쪽으로 확 쏠렸기 때문에 네. 적어도 보수 정권이 한 번 더 재창출되면 그 다음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재창출되면 좀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네. 네. 마지막으로 지난 총선에서도 네. 제가 윤 대통령 참모 중에 유일하게 제가 대통령님 찾아가서 저 불출마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저 어떤 마음이었냐면 가깝다고 막 소문이 나서 제가 어느 지역구 간다라고 해서 저를 막 그 당시에는 대통령과 가깝다고 소문이 나니까 저를 막 피해 다니던 때예요. 제가 어디 출마한다라고 하면은 쉽게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공천을 안 된다면은 사실은 기존의 물갈이를 확실하게 해도 누구도 말을 못 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건의도 드렸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도 좀 생각이 다르고 당이 조금 답답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이제 좀 권유하시기도 하고 저도 그 대통령실에 있어 보니까 국회에 가지 않고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오랜 고민 끝에 출마를 했던 거고요. 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 정도 나오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도 법률자문위원장으로 제가 스피커로 막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또 재밌게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스피커를 약간 키워보려고 한 거예요. 볼륨을. 예. 최고위원으로 들어가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 민주당 문제점을 지적하듯이 하면 보수 재건을 좀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어느 부분이 트리거였냐면 딱 전당대회 후보들 판이 짜졌는데 네. 물론 한동훈 대표는 입장이 유보돼 있는 상황이고 네. 또 그 얼굴에 그분들이 나와서 찬탄 반탄 가지고 극렬하게 싸우면서 상호간에 나가라고 하고 예. 또 김문수 후보와 장동희 후보는 제 예측과는 달리 그분들이 지금 저 정도 지형에 와야 되는데 네. 대선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판에는 누가 나와도 또 한동훈 대표 나오셨어도 찬탄 반탄만 가지고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다 나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방송에서도
한동훈 대표도 출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고 네. 제가 나왔을 때는 이 프레임을 찬탄반탄은 이제 국민들이 지겹다. 제가 초선이 도전하면 좀 신선하고 적어도 약간의 흥행에 좀 도움되지 않을까. 어차피 최고위원 안 하고 또 법률자문위원장 하면 되니까 네. 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댓글을 보면은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한바라면은 나는 거절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의원을 두고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 편이냐, 한바냐, 막 심지어 이런 얘기도 이제 막 그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그게 예. 제가 유튜버를 하는데 그래도 구독자가 한 30만 명 정도. 네. 돼요. 30만 되셨구나. 네, 예. 네. 아, 많으시죠. 깨알 자랑을 좀. 네. 시작한 지 근데- 오래 안 되셨는데. 네. 네. 근데 댓글에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윤과 친한 네. 네, 이 댓글이 많아요. 네. 근데 기존에는 공전해 왔습니다. 예. 좀 한동훈 대표 많이 도와주세요. 네. 혹은 한동훈 대표 너무 곁에 가면 안 됩니다 정도였는데 네. 제가 출마하면서 사실 제 포지션은 선거 전략으로 따지면 제일 바보 같은 포지션입니다. 예. 선명성이 떨어지잖아요. 일단. 그렇죠. 근데 저의 절박함은 뭐냐면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되거나 안철수 조경태 후보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면 네. 저는 당이 진짜 분열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당이 분열되고 나면 음. 어떤 보수의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막 나타나서 이걸 수습하려고 해도 네. 저는 이거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음. 개헌까지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게 해줘서 분열되면 당장 개헌 저지선이 네, 깨지니까. 깨지는 거죠. 네, 그래서 개헌 저지선을 내줘서 민주당이 지금은 여야 합의 개헌할 것처럼 나이스하게 하거든요. 네. 근데 여야 합의 개헌이면은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할 수 있는데 네. 여당이 일방적으로 개헌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상한 TF 만들어서 또 이상한 짓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거는 막아야지 최소한 누구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양쪽으로부터 또 극렬한 그 어떻게 보면 욕을 먹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이나 네. 또 기존에 그또 구주 네, 쪽. 예, 구주류 쪽 지지자분들이나 또 정체가 뭐야라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제 포지션을 따로 가져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뭔가 당내에서 무슨 액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로지 제 역할은 우리 당의 칼이 돼서 민주당의 문제점을 칼같이 지적하겠다. 이 역할 외에는 제가 다른 욕심 버려본 적 없거든요. 근데 포지션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뭐든가. 저는 가장 중요한 그건 가치. 하나는 있어요. 예. 우리 당이 살려면은 네. 다수가 소수를 배려해야 됩니다. 음. 저는 그건 확고하게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맨날 민주당한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니 거대 여당이지만 야당의 목소리도 좀 들어라. 그래야 균형 있게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당내 사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영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제가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남권 정서에 가까워요. 한동훈 대표는 저랑 대부분의 생각이 비슷하지만 그분은 또 서울에 계시니까 수도권 정서에 더 가깝습니다. 네. 정서가 완전히 일치하기는 어려워요. 네. 하지만 지금 지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는 똘똘 뭉치고 차라리 분열을 야기할 바에는 나머지는 나가면 좋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당은 영원히 벽에 갇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제가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면은 개헌 저지선을 지키는 한 우리 당에 누구 나가게 내보내고 뭐 징계해서 출당시키고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뭐 좀 더 세우기 위해서 막 당을 쪼개고 이런 것만 아니고 개헌 저지선을 지킬 수만 있다면 제 정서나 제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지금 쇄신파들이 얘기하는 쇄신안들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것을 구주류한테 설득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저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 저는 민주당만 싸워놓고 성격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저를 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제가 어느 부분 친한이든 친윤이든 저한테 도움 요청했을 때 제가 한 번도 거절해 본 적 없습니다. 네, 늘 도와만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분열을 막고 저는 다른 목표가 아니에요. 이 분열을 막고 개헌 저지선만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 싸워볼 여지가 있고 그래서 쇄신하는 쪽으로 쇄신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근데 지금의 쇄신파들의 쇄신안이라는 거는 사람부터 잘라야지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적 청산 없는 쇄신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가령 그 주 의원께서는 사람이 그 지난 그 지금 국민의힘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그러한 일이 없는 상황 속에서 쇄신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요. 네. 가장 이제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거예요. 제가 130석이면은 한 20명 자르자고 할 것 같아요. 저도. 네. 근데 지금 개헌저지사님이랑 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는 당의 얼굴을 싹 다 새 얼굴로 바꿀 겁니다. 네. 파격적으로. 초선들을 다 전면으로 내세우고 네. 지방에 있는 청년 당원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 중에 좀 능력 있고 야망 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 올려서 딱 화면으로 봤을 때 딱 봐도 국민의힘인지 아닌지 바로 구분 못하게 그걸 할 거고요. 당의 얼굴이라는 게 뭐 좀 기초 당직이라든지 주요 당직들을 다 좀- 최고위원들은 예. 이번에 최고위원들도 선출해서 뽑잖아요. 최고위원들은 뭐 제 업무 영역 바뀌지만 야. 당 대표는 지명지 지명직도 최고위원도 있고 정책위 위원장도 있고 예. 대변인도 있고 당직을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대변인이 네. 특히 많겠네요. 예. 네, 그리고 대변인들만 새 얼굴로 바뀌어도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저는 백의종군을 요구할 겁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불출마 선언은 왜 제가 좀 해주시면 좋은데 네. 그게 왜 좀 비현실적이냐면 임기가 3년 남았잖아요. 예. 그분이 어떤 분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 그럼 그 지역구는 어떻게 보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아예. 맞습니다. 네. 네. 영이 안 서는 거예요. 네. 불출마 선언하는 국회의원에게 어떤 공무원들이 와서 공무원들의 견제 기능을 하며 맞아요. 예. 시의원 구의원들부터 일을 안 할 겁니다. 네. 어. 그러니까 그게 비현실적이라고 봐서 저는 그렇게 새 얼굴로 바꾸고요. 그렇게만 했을 때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시스템의 쇄신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문제 있다라고 국민들이 보시는 분을 찍어서 내보내진 않지만 그분들이 백의종군하면서 정말 국민의 마음을 새로 사지 않는 이상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다면평가 시스템. 모든 민간에 있는 회사나 공무원들은 6개월마다 한 번씩 평가받는데 국회의원들은 서로 짬짬이가 돼서 평가 안 받아요. 저도 평가받기 싫죠. 누가 받고 싶습니까? 예. 4년에 한 번씩 받으면 되는데. 네. 근데 반기마다 그것을 보좌진, 당직자, 당원들 이런 분들이 다면 평가를 해서 같이 일해본 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맞습니다. 보좌진들이 평가하게 하면 갑질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다면 평가를 하고 제가 딱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의원총회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데 최고위원 회의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모든 결정을 추인해 줘야 돼요. 네. 근데 여기가 너무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엉망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 변호사로서 유수 기업들하고 회의를 하면 네. 고액 연보장들이 모여서 일을 했을 때는 예. 뭔가 방향성도 확실하고 성과가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여기는 매번 나와서 각자 의견을 얘기하고 결론 없이 끝나버려요. 네. 그리고 결론이 나도 항상 엄청 몸살이는 결론이 나거나 네. 영남권 다수 의원의 다수결 쪽으로 몰리거나 그렇죠. 대충 박수 쳐가지고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음. 말로만 수도권 정당이라고 하면서 영남권 정서에만 맞는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동료 의원들 상호간에 척지기 싫다 뭐 이런 정서가 그런 거죠. 지배적인 거죠. 저는 무기명 투표도 그러니까 뭔가 의논할 때는 투표를 딱딱해서 네. 우리가 이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요. 네. 국회 본회의처럼 눌러서 투표도 하고 네.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불편한 쇄신안 같으면은 무기명 투표로 놔두면은 몰래 다 부결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기명 투표하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그것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게 하면 적어도 지금처럼 문제점을 지적하는 몇몇 중진 의원들이 대충 몇몇이 모여서 의사결정하고 몇 명이 발언하고 분위기 몰아가서 대충 박수 쳐서 결론이 엉망인 이 체제는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쇄신안들을 당원 당규에 완전히 못을 박아서 물론 당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예. 저는 당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것을 못을 박을 수 있다 그러면 제 안이 가장 큰 인적 쇄신안이라고 생각해요. 이 저는, 안대로 네. 예, 대로 하면 다 잘릴 게 뻔하거든요. 여기 일 안 진짜 하면. 100% 동의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국민의힘이 왜 이 지경이 됐나 이걸 이제 젊은 비서관이나 보좌관을 하신 분들한테 이제 좌우 막론하고 비교해서 같이 여러 개 물어봤거든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다면평가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밖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비명 행사 막 이런 친명 얘기가 행제. 있으니까 네. 아 민주당은 공천도 되게 개판으로 한다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는 굉장히 치밀한 점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한테 물어봤어. 이런 거 있느냐. 물론 평가제는 있지만 민주당만큼 처절한 점수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벌어지냐면 지난 대선에 김문수 후보는 거의 자기 혼자 뛰었다고 얘기를 해요. 제 체감으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의원들한테서 엄청 많이 왔거든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민주당 의원들은 내가 단톡방 몇 개 운영합니다. 카톡 몇 개 운영합니다. 문자 몇 개 보냈습니다를 수치로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보고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왜냐하면 뭐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면은 민주당은 내신이 있는 학교고 국민의힘은 내신이 없는 학교구나. 왜냐하면은 어디에다 원서 써줄 때 선생님이 내신 안 보고 진우? 진우 귀엽지? 너는 써. 아, 원준이 말 안 들었지. 원준이 말 안 들었지. 아, 제가 내신 점수 줬네. 야, 됐어. 우린 내신 안 봐. 뭐 이런 시스템이 돼서 이게 시스템이 붕괴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적절한 비유예요. 제가 선거 캠페인에 좀 써먹어도 됩니까? 내신제 도입해가지고. 네, 저는 정말 중요한.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난 이거 정말 반드시 칼럼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져가십시오. 네, 네, 저는 진짜로. 아니 그런데 어떻게 진행자가 네. 게스트 모셔놓고 가까이 앉으라느니 네. 100% 공감한다는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아니, 저는 지금 이 아까부터 얘기를- 제가 진짜 매우 제가 심기가 불편해지고 있는데. 아, 근데 진짜 제가 뭐, 그래서 박선배 표정을 봤는데 네. 네. 진심으로 공감할 때 딱 나오는 그 네, 표정을 저는 하더라고요. 정말 예, 이 예. 문제가 굉장히 문제의 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정치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다면평가? 됐다 그래. 지금 누가 깃발을 드느냐 이런 게 정치색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쟤는 무슨 단면평가야? 이준석이야? 뭐 이런 얘기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 제가 조금 한 발 들어가서 국민의힘의 전투력 부분에서 왜 없는가를 분석을 많이 해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평가제 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에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지금 해외 여행 갔다 왔거든요. 저는 민주당의 일극 체제도 문제지만 네. 국민의힘이 우리 일극 체제 아니라고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자율이에요. 네. 방임에 가깝습니다. 오더가 내려오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하도 솔직히 저한테는 영광스러운 얘기죠. 싸울 때 주진우만 보인다. 예. 저한테 얼마나 정치적으로 좋은 겁니까? 그래서 다른 의원들 것도 제가 한번 좀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실제 많이 싸웁니다. 페북글도 많이 올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오늘 강선우 갑질 이슈가 터졌다 그러면 한 20명의 의원들이 강선우 갑질 이슈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에는 한 2-3명밖에 보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날 강선우 갑질 이슈가 국민들한테 자극적이고 핫했는지 몰라도 그날 관세 이슈도 있었고 증세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것들은 모든 상임위원회에 그냥 거의 위임돼 있다시피 해요. 네. 지도부가. 그러니까 그 지도부 입장에서는 기사로 따지면은 뭔가 아침에 발제 회의가 없고 편집 회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1면만 잔뜩 이렇게 몇 글자 쓰고 2면 3면부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 이슈에서 우리 당의 주장이 뭔지도 모르겠고 또 기획 기사 같은 것도 없어요. 네. 올해 준비해가지고 뭔가 준비했다가 이건 짠 내놓는 어떤 민생 법안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현안 터지면 누구 방지법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법안이지 그렇죠. 사실은 국민들한테 울림을 주기 어렵거든요. 저는 당 대표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컨트롤 타워라서 가장 당에 똑똑하고 이런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언론에 대한 이해도 높은 사람을 다른 위원회 야당은 다 필요 없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위원회 복잡하게 해봤자 사람들 모르고요. 전략위원회 같은 거 하나 신설해서 거기에 가장 똑똑한 젊은 사람들 모아놓고 네. 이슈별로 배분해서 누구는 어디 가서 딱 시위하고 누구는 어디 가서 고발하고 누구는 어디 가서 뭔가 기자회견하고 언론 나가고 지금 언론 출연 제의가 있어도 국회의원들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만 바뀌어도 저는 확실하게 싸우는 야당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어느 회사든 제가 많은 일들을 각각 회사 옮겨가면서 많이 해봤는데 네, 네, 네. 이렇게 내버려두는 회사는 없어요. 네. 월급 주면서 월급 그러니까. 밥값하도록 계속 쪼아야지 그걸 안 네. 쪼고 놔둡니까? 쟁하고 애뜰 나로